여러분 어릴 때 이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동네에 하얀 연기가 내뿜는 차가 지나가면 그 뒤를 우르르 쫓아 달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얀 연기 정체가 뭔지 아세요? 살충제? 아니었어요. 그 연기 대부분은 사실 경유매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신나게 마시고 다녔던 그 연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이 나옵니다. 그것도 미군이 한국 아이들 머리에 직접 뿌리던 어떤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다 보시면 추억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그 연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소독차에 달린 기계, 정확한 이름은 가열연기예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유와 등유 같은 기름의 살충제를 70대 1 비율로 섞어요. 그리고 이 혼합물을 400도에서 600도까지 달궈진 연소실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증발하면서 하얀 연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녹아있던 살충 성분은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입자가 돼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였던 그 뿌연 구름, 그게 살충제가 아니라 사실상 기화된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벌레를 잡는 성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모기약 연기를 마신 게 아니라 경유매연을 마시면서 신나게 뛰어다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럼 이 소독차 문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뿌리는 6.25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미군에서 이 연막 소독이 전해졌거든요. 당시 미군은 전염병을 막겠다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에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두고 전 한반도의 DDT화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모기, 몸니, 찐득이 같은 것 다 살포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미군이 아이들 몸에 붙은 이를 잡겠다며 DDT를 아이들 머리에 직접 뿌리는 사진입니다. 심지어 1951년 10월에는 미군 수송기가 서울 항공기를 돌면서 DDT를 공중 살포하기도 했어요. 그때 정부가 내놓은 안전 대책이 뭔지 아세요? 장독만 덮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쫓아다니던 그 소독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하얀 연기, 아이들에겐 그냥 신기한 놀이거리였죠. 구름 같은 연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그 뒤를 쫓아 달렸죠. 심지어 그 시절 이 연기가 몸에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뭔가 소독이 되는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연기는 애초에 벌레를 죽이려고 만든 독극물 살충제잖아요.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신기하다고 그 안으로 뛰어들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허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독,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모기를 잘 잡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국립보건원 실험에서 일본 뇌염이나 말라리아를 옮긴 모기에 대해 50%에서 80% 넘는 방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제대로 맞추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등유를 써야 하고 차 속도를 지켜야 하고 모기가 활동하는 밤에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선 지자체들이 한낮에 후다닥 한 바퀴 돌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낮에는 연기가 햇볕에 곧장 위로 떠버려서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예요. 방식 자체보다 그걸 대충 운영한 게 문제였던 거였죠.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부산에서 쓰던 연막 소독 살충제에 발암물질은 물론 면역신경계와 각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전국 246개 보건소 가운데 무려 239곳이 연막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 성분을 분석해보니 절반이 넘는 58.2%, 그러니까 전국 보건소 10곳 중 6곳꼴로 사이퍼메린스 같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든 약품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이 약품은 원래 약사법상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는데 당시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가도 안 난 살충제를 전국에 뿌리고 있었던 거죠. 2002년 김홍신 전 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시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억이라고 부르던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멋모르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소독차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반전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와 유해 논란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을 뿐이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심지어 강원도 철원 같은 곳은 한때 연막 소독을 전면 폐지했다가 말라리아가 돌면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름을 태우는 연막 방식 대신 물에 약재를 섞어 뿌리는 연무 분무 방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흰 연기차는 어딘가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소독차 얘기가 단순한 추억팔이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까다로운데도 눈에 보이는 하얀 연기 하나 때문에 뭔가 하고 있다는 안심을 사람들에게 줬던 거잖아요. 위험성은 그대로 밀린 채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요? 실제 효과보다 보여주기가 앞서고 정작 위험은 나중에 드러나는 구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릴 때 소독차 쫓아다니는 기억 있으신 분들 댓글로 그때 얘기 한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추억 뒤에 숨은 진실 시리즈가 괜찮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